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2차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단일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생중계된 두 후보의 회동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네, 좋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은 약속을 22번인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자기는 입당도 안 한 정당에서 나를 후보로 결정해주면 자기는 입당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 같네요. 어제 회동도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회동을 보고는 당 안팎에서 참 답답했다, 참 보기가 괴로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서 있습니다. 글쎄요, 저런 사례가 있었나요? 거의 뭐 토론도 아니고 좀 더 봤지만 뭐 전체를 보면 뭐 멱살만 앉아봤지 거의 말싸움 수준 아니에요. 그런 걸 생중계를 한다? 저런 걸 기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우연히 저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거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 해주는 거 아닌가요? 뭐 단일화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없는 그런 단일화를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글쎄 지금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선거 후보 등록이잖아요. 내일 예. 모레 후보 등록이고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슨 단일화를 놓고서 저렇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뭐 김문수 후보도 물론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한덕수 하와의 단일화가 열려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후보로 최종 후보로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 뭐 불가능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저렇게 단일화를 본인이 앞장서서 막 하지 않으면 해야 될 그런 후보인데 예. 저렇게 단일화를 놓고 씨름을 벌이는 것 이해가 안 가고 당 지도부도 아무래도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서 예. 거의 그 서자 취급을 하고 한덕수 후보를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파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뭐 비상한 상황이라고 본인들 다 얘기하니까 뭐 대한민국 위기라면서요. 뭐 민주주의가 위기라면서요. 그러면 비상한 행동을 해야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이라도 하루 종일 아니면 밤새워서라도 어떤 결론을 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제 회동에서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내내 단일화를 계속해서 언급하지 않았냐, 22번이나 언급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왜 이제 와서 청구서를 내미느냐, 이런 얘기가 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된 이 부분이 생중계로 다 모습이 노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후보도 당도 총체적 무능을 좀 보여준 것 같다. 그리고 도대체 왜 저렇게 말들을 자꾸 바꾸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전파 낭비다라고 할 정도로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간에 싸웠는데요. 이미 사실상 단일화는 된 거예요. 김문수 후보로 된 거 아닙니까? 한덕수 후보가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11일까지. 그러면 11일까지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김문수 후보는 한 것 같고요. 또 TV 토론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사실상 한 것 같아요. TV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 결국에는 어느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실은 두 분 다 정당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도 실패한 국정 책임의 2인자인데 나온다는 거.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도대체 왜 저분이 1위가 됐을까? 아주 그냥 고집 세고 남의 말 안 듣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만 비춰졌는데요.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 안 하고 꼿꼿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좀 이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김문수 후보로 출마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으로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김문수 후보로 출마한 게 아니라 김덕수 후보로 출마한 거잖아요. 자신이 김덕수라고 표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제 생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초반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 거다라는 말씀은 다소 좀 단정적이어서 앞으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두 후보의 입장이 어떻게 11일 전까지 변해갈지는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의 골 한층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양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실황을 보는 내내 얼굴을 들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후보 교체용 여론조사는 아니다. 다만 단일화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지도부가 이런 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그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히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그 제기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황우여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인해서 과연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있을지조차도 지금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지금 참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도부는 김 후보가 바로 단일화에 나서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이 김 후보가 설득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의 그런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있어 보이긴 하죠. 단일화에 대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녹록하게 그렇게 입장을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토론회를 가지고 방송 토론을 가진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죠. 그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것은 단일화가 아니고 후보 교체 아니겠습니까? 후보 교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과연 이것을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를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사실상 본인을 단일화 후보로 내세울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갈등의 배경에는 이 당무 우선권을 두고 이 지금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당헌 74조에 규정된 내용을 두고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당무 우선권 당헌에 있는 선거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자가 우선권을 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고요. 후보가 선출되면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 후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당의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데 참 답답한 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무슨 꼭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거의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확정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똘똘 뭉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대응해도 이거 시원찮은 상황에서 그만큼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예비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최종 목표인가요? 오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대선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양새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글쎄 참 뭐 서로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문수 후보는 신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당 지도부는 대응에 이게 참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잠깐 그 화면에 봤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 알량한 후보라고 그럼 알량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예선부터 시작해서 8강, 4강 이 결승전까지 이런 엄청난 절차를 거쳤나요? 3억을 냈다면서요, 또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말이 되고 한심한 모습이다? 스스로 한심하게 만드는 거죠.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뭐 이 해결책이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2002년도에 그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몽준 후보가 훨씬 여론조사에서 높았습니다. 예. 그때 또 월드컵 4강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노무현 후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이대로 여론조사에서 하면 진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응원하는 국민들이 모였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본인들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뭔가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힘이 나온다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법적 대응에도 나섰잖아요.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가처분을 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김문수 후보로 결정하는 효과를 갖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국민의힘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웃긴 현상,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전당원의 의사를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로 출마를 한 것이 아니라 김덕수로 출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정치적인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기각시킬 것 같고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조정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파워게임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예. 국회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정권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싸움을 하는 것은 결국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질 거고 당권이나 쥐어보자라고 하는 물밑에서의 힘겨루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좀 이게 국민들의 모습에 의해서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열겠다고 하는 전당대회가 김문수 후보는 이게 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고 또 나에게 후보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오늘 법원에서 결과가 둘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각하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기된 소송이 두 건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기한 이 당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그것은 아마 빠르면 오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적어도 저는 그 개최 금지 가처분은 각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건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안 판단보다는 각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대신에 김문수 후보가 어제 제기했던 사건은 오늘 지금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내일 정도 오늘 정도 재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당헌 당규 74조상 원칙적으로 지금 그 후보자에게 당무와 관련되는 모든 우선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김 후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데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이 상당한 일을 얼마나 설득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은데 과연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 재판부가 그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일단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추후에 단일화하는 그런 그 로드맵을 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법원 결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조희대의 난이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6차례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아닌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일단 보류된 상황 같습니다. 다만 희대의 난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아주 강도 높은 압박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쯤에서 좀 자제를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민주당 일각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에 이어서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까지 대법원장도 쫓아내고 탄핵을 하고 아니면 특검을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예고편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정말 대통령다움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여론 일각, 국민 일각의 어떤 우려 이런 걸 불식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우려를 더 크게 하는 그런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 판결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10명의 대법관들이 다 동의한 그런 판결을 했고 2명이 또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1심 유죄, 2심 무죄라고 법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그 상황에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파기 자판을 하지 않은 것은 자, 법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다. 대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오. 유권자가 하세요.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응하는 그런 면에서도 민주당에서 특히 정치적으로 이걸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너무 과하다. 이러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역풍이 한 번도 분 적이 없잖아요. 역풍이 좀 불었으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그만큼 윤석열 정부도 무능했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도 그렇고요. 저는 역풍이 불 기회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조급했어요. 굉장히 수기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합의체 회부하고 나서 3일 만에 판결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록도 안 보고 판결한 거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데 유력 대선 후보를 기록도 안 보고 3일 만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혀 대법원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법원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법원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다. 탄핵해도 된다. 특검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풍이 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지도부라든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특검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사법부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공격했을 때 나라가 올라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강성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걱정하고 지금 탄핵해야 된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여야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을 흔들기보다는 84조의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되자마자 다시 선거해야 된다, 당선 무효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예. 너무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두고 법조계도 지금 양분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조윤선 변호사님, 법조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오전까지 아마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게 되면 아마 법관들의 그런 의견이 아마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법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바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도 함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총의를 모으는 것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전국 법관들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이 되려면은 법관 대표들의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어제까지 모이지 않아서 이게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략 속에서 국가도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 법조 내, 그러니까 판사를 또 두 쪽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을 올리지만 거꾸로 민주당이 이와 같은 무도한 50 때도 없었던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이렇게 판결했냐는 묻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 두 쪽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와 같은 그 전국 법관회의가 지금 성립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요.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한 변협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질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직 변협 협회장 9분이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도한 청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는 변론으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여기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